이원석 검찰총장, 유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이라 감정은 3년 이상. 진행 중인 거 맞습니까? 제가 사진을 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사안 윤석열 의태우기 앞둔 공영방송에 공영방송에 하는 것은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된 국회 청문회가 지난 19일에서 오늘도 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우선 오늘 모습들 여러 가지 먼저 전해드렸는데 이 청문회 열리는 게 맞느냐, 이거 불법 아니냐, 무슨 불법입니까? 이런 공방은요, 오늘도 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뭐 앞서서도 있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 모습 좀 영상으로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질서 유지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지금 발언권 중단을 하십니까? 의사진행 받았어요. 하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권한을 남용하시면 안 돼요. 탄핵 발의 청원은 말이에요.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법 규정에 위반한 불법적인 청원의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전히 잘못된 것이고 꿈에도 그리던 송석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정말 존경에 받아야 할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이번 청문회는 그야말로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위법적 청문회입니다. 불법 의원 청문회 나오시면 본인들이 불법 행위에 동조하고 의원 행위에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불법임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들어오면 불법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제가 쫓아낸 거 아닙니다. 본 스스로 나간 겁니다. 합법의 밭에다가 불법의 씨앗을 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저 장면을 보고 이게 웃어야 될지 아니면 이게 심각하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꿈에도 그리던 송석준 의원님, 존경받아야 할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런 얘기가 오가고 송석준 의원이 퇴장했잖아요. 그리고 저 영상 그 뒤에 안 나왔지만 송석준 의원이 다시 또 자리에 복귀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 합법 인정하는 거냐, 뭐 그렇지 않다 또 이렇게 또 옥신각신했습니다.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나와 계신데요. 일단 한쪽에서는 이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또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윤주진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게 일반적인 법안인 경우에는 저런 청원 청문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밑에서부터 올라가거든요. 법안을 발의하고 소위에서 심사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게 점점점 차근차근 본회의로 올라가는 단계에서 청원 청문회를 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탄핵 소추와는 좀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아예 국회의원 제적 3분의 1이 발의를 해서 바로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거꾸로 본회의에서 법사위로 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 즉 몸통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법사위에서 청원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규정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도 일종의 법안이라고 치면 법안을 논의하는 건 그런데 이거는 그냥 청원을 다루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지금 이 말씀인가요? 네, 그래서 청원에 대해서 이렇게 법사위에서 특히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별 한 명 한 명의 양심과 직무에 따라서 결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법사위에서 청원 청문회를 여는 선례가 없고요. 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탄핵 청문회의 증인이라고 출석시킨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 수사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불법 청문회라는 그 주장이 나오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용훈 민주당 청년 미래 연석회의 부의장 나와 계신데요. 지금 뭐 윤주진 대표께서는 이건 약간 문제점이 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법안도 아니고 청원 자체를 다루는데 뭔가 순서가 또 본회의 갔다 다시 법사위로 오고 이런 모습이 약간 이례적이고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인다. 탈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청문이 열리는 게요. 탄핵 소추안을 다루는 게 아니라 청문 자체에 대한 심사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불법성에 관한 것은 청문법에 따라서 수사 재판인 사안은 청문으로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큰 차이가 있고
기관의 장인 국회의장이 이거는 충분히 다뤄볼 만하다라고 예. 결정을 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다루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수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대법관들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이 임명했고요. 수사도 검찰이 하기 때문에 이 청문회 심사 과정이 과연 예. 재판과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저는 하등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거고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국민들께서 143만 명께서 청원을 제기하셨는데 국회가 이 청원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는 것 그게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 것 이것과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이 청문회에 대한 심사를 법사위원회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불법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청원이 들어왔으니 그 내용을 좀 따져보자. 그 뜻입니까,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두 분 말씀도 약간 다르지만 국회에서는요, 시작부터는요,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 19일에 열렸던 1차에서도 그랬는데 오늘도 또 역시 이 얘기가 반복이 됐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청문회니까 증인들이 채택이 되거든요. 근데 이 증인 채택 과정도 사실은 뭐 야당 단독으로 했다. 여당에서는 왜 그런 인물을 뽑으니까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이 거쳤는데 문제는 채택된 증인들 다수가 오늘 출석하지 않았어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법사위 2차 청문회인데 여기 보시면 불참한 증인들 있죠. 여기 보시면 김건희 여사가 있고요. 그리고 모친인 최은순 씨. 그리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등등 해서 불출석 했거든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등등들도 불출석. 근데 일부는 이원석 검찰총장 등은 불출석 사유를 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김건희 여사나 정진석 비서실장은 사유서 제출 없이 오늘 불출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증인 채택이 24인데 그중에 18명이 불출석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참석한 인원 대표적으로 한 분 소개가 돼 있죠. 최재형 목사. 이 명품백 논란. 그 관련된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죠.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청래 법사위원장 무단 출석, 그러니까 무단 불출석, 그러니까 사유서도 안 냈다 이거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고발 등 상응한 책임 물 것이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와 관련된 목소리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증인, 최은순 증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증인 등 증인 13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했습니다.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 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될 수가 없는 청원에 근거해서 이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증인에 대해 가지고 불법이다 해가지고 고발할 때는 당연히 법사위 명의로 고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 고발이 분명히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고발이다. 오늘 안 나오신 분, 무단으로 안 나오신 분 고발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민주당.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거 무고될 수 있거든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맞선 겁니다. 지금 오늘 불출석한 증인, 특히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씨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포함돼 있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가서 항의 방문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불출석. 그리고 뭐 앞에 이제 경찰들이 좀 비상 상황이니까 뭐 대기하고 있었죠. 관저 앞 기자회견, 뭐 계획이었는데 이제 무산이 됐다. 뭐 경찰이 취재진 접근 막았다. 뭐 이런 내용까지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대통령실의 입장이 좀 짧게 나왔네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타협하지 않는다. 이 뜻은 증인 출석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석도 돼 보이네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신데요.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의 불출석은 이미 예고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관저 인근으로 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약간 항의하는 모습까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예고된 것이었고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도 예측된 것이었죠. 다 예고되고 예측된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국민들께서 이렇게 보실 겁니다. 아까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그리고 송석준 법사위원과의 예. 언쟁을 보면서 아 이것이 국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제가 국회 오래 출입했습니다만 청원 청문회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청원 청문회. 예, 국회에서 저렇게 비싼 전기료 쓰면서 저렇게 청원 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 코미디일 뿐인데 그럼 저렇게 청원 청문회 할 것 같으면 지금 법사위에 정청래 제명 청원도 올라와 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해산 청원도 올라와 있고 뭐 온갖 것이 지금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5만 명 다 넘었습니다. 청원이 뭐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저거 다 할 겁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생각해보면 다 못할 거라고 압니다. 그렇지만 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굳이 저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것보다 실질적으로 법사위원회에는 지금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또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입법청원 같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이 정말 힘들어하는데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청원은 아예 심사조차 하지도 않고 문도 열지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청원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명백한 법사위원장의 권한 남용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잘 아십니다. 지금 송석준 의원 화면 다시 나옵니다만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까? 존경받아야 할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리고 앞서서는 정청래 위원장이 송석준 의원장에서 꿈에도 그리던 송석준 의원님 말씀하시죠.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참 이 국회가 저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무더위에 지쳐 있는 국민들에게 더욱더 무더위를 심하게 할 뿐입니다. 지금 이 증인들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예. 국회법에 따라 고발한다 한들 저게 전부 다 기소유예밖에 안 됩니다. 저게 사법적 처리 대상이 되겠습니까? 저것 또한 사법권을 남용시키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조금 자중하고 절제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영주맥 정치사회연구소장께서는 지금 상황과 최경철 위원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 법률이라는 것들이 그동안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국민께 약속했지 않습니까?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공정과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겠다. 근데 저게 그 법률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평등한 대우인가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법률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청문회 자체를 대통령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국민들한테 왜곡시키고 있다. 그다음에 청원법은요. 국민의힘이 전신 새누리당에서 제정해서 발의한 법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게 국회에서 청원 소위가 늘상 있어 왔고 예. 그래서 이게 위원장이나 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 이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매번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왜 하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대통령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직 민심은 다 내 동댕이 친 것이죠. 저는 더 우스운 것들은요. 뭐 물론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송석준 의원의 발언 자체가 좀 이렇게 보면은 우습고 예. 국민들을 보기에 이게 뭐야 수준이 낮다라고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준 낮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예전에 강서구치원장을 패배하고 나서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 예. 늘 옳았는지 행동했는지 저는 이게 가장 우스운 정치의 한 단면이거든요. 저는 이 말을 실천했다면 지금의 청문회 모습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 대통령실 앞에 가서 비를 맞으면서까지 저렇게 이 입법권을 소비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든 대통령이 관련된 최희병 특검이든 모든 거를 대통령이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해서 거부권 예. 행사하지 않고 이 부분을 떳떳하게 받아버린다면 입법부에서 이렇게 지금 비생산적인 모습이 드러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어떤 여러 가지 의원들을 보면서 책임의식이 하나도 없다.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수의 증인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2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한 5명의 증인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는 최재형 목사죠. 국회로 오면서도 많은 얘기했고요. 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본 사건 핵심 인물인 최재형은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서울의 소리와 공모해서 마치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 시계를 차고 불법 촬영을 강행한 범죄 혐의자입니다. 최재형 증인 나와 계시죠? 증인은 저를 호칭할 때 씨라든지 제 직함이 있는데 최재형이라고 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최재형 증인 말씀하세요. 답변하라고요. 소리 누가 지르지 기획한 마시고, 겁니까? 소리 지르지 마시고. 뭐 지금 저런 태도 말이 되는 겁니까? 최재형이라니요. 최재형 증인이라고요. 말씀하세요. 저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또 다른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박영훈 부의장, 최재형 목사죠, 원래. 근데 이제 본인한테 왜 C라는 것도 안 붙이고 그랬냐 이거에 대해서 뭐 내용 문제가 아니라 이제 호칭 문제로 저렇게 됐어요. 일단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최재형 목사가 또 드물게 많지 않은 증인들 중에 포함돼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재형 목사가 호칭에 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봐요. 최재형 목사는 어쨌든 이 사건의 당사자이고 참고인이고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이분이 청문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로 저는 높게 평가하고요. 정말 국민의힘이 만약 이 청문회 심사 절차가 불법이고 반헌법이라고 하면은 그걸 소상히 국민께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증인들도 참석을 해서 이게 왜 잘못됐고 내 의견은 어떤지 그게 143만 명의 청원인에 대한 예우고 국민 전체에 대한 예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최재형 목사는 그럼에도 출석을 했고 본인이 질문을 받은 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려고 했다. 이 점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윤준희 대표,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최재형 목사를 보는 시각이 아니 이건 기획 폭로를 위해서 접근했고 해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냐. 약간 이런 시각인 건가요 지금? 그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이제 많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최근에 좀 공개가 좀 됐죠. 제가 한번 쫙 훑어봤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아 정말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를 많이 신뢰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아주 고도의 그런 스토리와 또 여러 가지 그 김건희 여사를 마음에 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그 속내를 들어주고 또 맞장구도 잘 쳐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거기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나의 우울증 치료에 도움까지 주시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믿었던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장기간 동안 새벽까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상대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위로해 주니까 거기에 사실은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인지상정인 거죠. 이런 최재형 목사 결국엔 무엇을 했느냐? 그 녹취를 폭로해서 김건희 여사와 이 정권을 상당한 위기 속에 몰아넣은 거잖아요. 물론 김건희 여사가 더 부주의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 아주 고도의 기획을 통해서 본인이 정해놓은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고 음모를 꾸민다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만한 일이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소영주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최재형 목사에 대한 그 국민의힘이나 윤진 대표가 얘기한 게 마치 최재형 목사가 무슨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김건희 여사한테 그 접근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도 청문회 좀 보다가 왔는데 보면 이 대목이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의원이 막 지적을 하니까 이거 접근한 거 아니냐, 함정 아니냐, 몰카 아니냐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정말 당신을 믿었다. 당신은 그 믿은 거에 대해서 뭐 불편함이 없었냐? 그랬더니 본인은 이 부분에 취재함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었다. 다만 인간적 고뇌는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재명 목사 뭐라 하냐면 제가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했겠냐. 저도 이런 걸 안 터뜨리고 이만큼 신뢰 얻을 만큼 영부인하고 친하면 자기는 좋은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대통령 영부인이 새벽에도 수시로 자기의 진심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분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터뜨려서 본인의 이득이 뭐 있겠어요? 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만큼 신뢰했다면 최재형 목사에게 보냈던 카톡의 내용, 김건희 여사의 내용은 진심일 공산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봤을 때는 최재형 목사의 카카오톡의 내용을 전반을 봤을 때 이게 그냥 허투루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진 대표는 뭐 추가로 최재형 목사가 애초에 그런 목적이 없었다고 하기에는 이분이 살아온 삶이 사실 논란거리가 있어요. 이분은 사실 북한에 이제 왕래도 했고 북한의 혁명 열사를 사진도 찍고요. 지금 국적이 미국 국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종북 성향의 활동을 했다라는 여러 의혹과 정황이 많습니다. 그런 최재형 목사가 순수한 목적이었다? 글쎄요. 이걸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청문회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